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TV를 돌려보다가 최불암 선생님이 나오시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시골 정치가 느껴져서 한참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머님들, 아니 할머님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부뚜막에 앉으셔서 불멍을 하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불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집 와서 밥 할 줄 몰라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혼이 나서 눈물을 흘렸고 아들 낳지 못했다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눈물을 흘렸었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다른 가족들 생일은 손수 다 챙겨야 했지만 내 생일은 내 손으로 미역국 끓여 먹는 기회라도 있다면 감지덕지였었다고. 한숨을 푹 쉬면서 며느린 없는 존재였지.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 시절엔. 참 아픈 말이기도 하고 왜 같은 여자로서 저리 동성의 여자를 무시했어야 했는지 화가 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시절엔 그랬으니깐. 그 시절엔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집안의 종속이 되는 사람이고 부려먹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의 생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할머님들은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보다 한 20살 이상은 많으신 분들이긴 했습니다. 그럼 20살 어린 할머니가 아닌 아주머니의 생각은 요즘 어떠할까요? 그 할머니들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군요. 여전히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어도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어도 시댁이라는 곳에 종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주머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사귀었던 그 순간도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더러운 꼴 보이며 헤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가 세서 어떻게 결혼이나 하겠냐고요. 저 같은 여자 며느리로 받아줄 수 있는 집안 없을 것이라고. 다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는데 그걸 오해를 해서 신건방지게 구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참 주제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이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한다. 우리 아들쯤 되니까 너를 참아주고 나쯤 되니까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었던 거야.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너처럼 사연 많은 애? 그런 애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하는 시대가 없다. 네가 지금 결혼에 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꼴값을 떨고 있나 본데 너 정신 차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짓거리들이 네 애미애비 욕먹이는 짓이니까 감히 우리 아들한테 사람을 붙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사귀다가 보면 돈도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갚으라고 우리 아들 협박을 해? 그러니까 바로 갚았으면 되었잖아요. 왜 남의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를 않는 건데요. 아,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가 자꾸 이러면 나는 한 푼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요. 아줌마 아들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아줌만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요? 아휴, 아줌마야말로 정신 못 차린 듯한데? 아휴, 깎아줘라. 어? 제발 좀 깎아줘.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사이인데 이러고 싶니?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 한 노선만 타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아줌마는 아무 말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아줌마 아들한테 도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말고 그냥 아드님 일 더 열심히 하게끔 고기나 더 먹여요. 잘 먹기라도 해야지만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나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날 먼저 건드린 건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그러니 아줌마 정신 차리고 얼른 고기나 사러 가세요. 알겠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지금 사람을 붙였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랑 돈 거래가 있었는데 헤어지자 하니 저보고 택시비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한 돈 나갔다고. 아, 뭔 택시비냐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독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터라 저 아줌마 말처럼 사연이 엄청 많은 그런 여자죠.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밤길 운전하다 한날 한시에 그리 되셨는데 좌절감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 사람 황망하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군요. 친척들, 양가에서 다 부모님 재산을 노렸거든요. 20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니 다들 자기 앞으로 해 놓아야 한다고 양가 친척들이 저를 두고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격투기 선수급으로 싸움질까지 했었답니다. 서로 터지고 찢어지고 그런데도 그 욕심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엄마 쪽 사람들은 엄마가 다 이뤄놓은 것이니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 아빠 쪽 또한 무슨 소리냐고 아빠가 다 이뤄놓은 것이니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 하물며 저를 가리키며 제 성이 뭐냐. 우리 쪽 성 아니냐. 그럼 우리 것이 되어야지 어떻게 감히 니들 것이냐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는 거냐고. 양가 남자들은 주먹으로 말을 했고 양가 여자들은 입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말을 했고 장례식장이 아니라 시장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돈 앞에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당시 양가에 한 명씩 돈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재산을 두고 저리 피튀기며 싸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엄마 쪽은 큰 이모가, 아빠 쪽은 작은 아버지 쪽이 부모님 재산 자기들이 가져가면 자신의 가정 파탄나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 싸움질 했었던 거였는데 저는 지금 양가 집안 그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지만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연락 와도 모른 척을 합니다. 무슨 속셈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것 같아서요. 부모님 잃은 날 저는 양가 친척들까지 다 잃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저는 모든 걸 더 혼자 스스로 해야 했고 그리고 스스로 내 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부모님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신 편이었어요. 지금은 말도 못하게 번화가가 되어버린 곳에서 공장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바로 구두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아버지와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장님께 공장을 맡겼었는데 지금은 그 공장 부지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올려다 보면 고개가 꺾일 정도로 그런 아파트가 말이죠. 그로 인해 저는 당연히 그 나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보상금을 받았고 순전히 운으로 그리 된 것인데 지금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저기 어렸을 때 논이었는데 저기에서 개랑 놀고 그랬었는데 저기는 허 벌판이었었는데 찢어진 비닐하우스 동이 우리 놀이터였었는데 참 이렇게 빨리 변화를 하고 높은 건물들이 줄기차게 들어서다니 만일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럼 양가와도 이런 불행 겪지 않았을 것이고 명절 때마다 혼자 여행하는 쓸쓸함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부모님 여유였는데 돈 한 푼 없어 쩔쩔매는 것보단 100배, 1000배 내 인생에 나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곤 하죠. 그러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이긴 했어요. 투자를 한다는 목적으로 돈거래가 좀 있었고 연인 사이라고 해서 사랑에 미쳐 돈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사업체의 아이템을 보고 제가 결정한 목적성 뚜렷한 투자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배당금 형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요. 다만 만일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때는 원금을 바로 회수하겠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한 상태였었고요. 그 차용증은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기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다나, 그리고 저와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라고 우쭐댔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의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결혼을 하자라고 했었고, 똑똑한 남자였기에 저희가 만난 지 5년 만에 남자친구의 회사는 TV 방송에도 출연을 할 만큼 입소문을 타게 되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니면 5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이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좀 잘 되니까 거들먹거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날은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계신 납골당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가자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바쁜 사람이 시간 낼 테니 함께 가자라고 하길래 속으론 좀 발칙한 상상을 하기도 했었네요. 혹시 우리 부모님 납골당 앞에서 내게 프로포즈를 하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요. 당연히 안정기 접어들었고 5년 동안 만났으니 결혼 이야기를 할 때 즈음이라고 감이 오는 시기였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리 행동으로 보여주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제 차를 타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운전 조심하라고 해라. 혹시 사고 안 나게 안전 또 안전이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꼭 운전해야 한다. 귀한 우리 아들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은 와중이니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이 올까봐 저를 염려를 하시나 보다 했는데 땡땡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스피커폰이야. 이제 말해도 돼. 라고 말을 했고 땡땡아 라고 저를 부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음성을 듣게 되죠. 이후에도 제게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한다. 졸리면 바로 우리 아들한테 운전대 넘겨라. 그리고 인사 잘 드려라. 라고 상식적인 말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상식적인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운전 중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 내가 니들 올라오고 나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지사 인사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말을 하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집으로 오거라. 와서 함께 식사하자. 오늘 우리끼리 니들 약소하게나마 약혼식 치르자는 말이야. 엄마. 왜 그걸 엄마가 말을 해요?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서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를 못하겠어. 그래. 땡땡아, 알겠지? 이따 저녁에 집으로 와.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니까 부담 없잖아. 제 상상이 맞았던 거였어요. 결혼을 하자라고 할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기분 좋게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참을 하하호호 거렸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좋다 하니 나도 좋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 화요일에 땡땡이만 집에 다시 들러라. 그때 집에 올 때 가지고 와야 할 것들이 있어. 너 인감이랑 집 문서랑 그 땅 문서 등 중요한 서류들 있잖니? 우리 집에 가져다 놓도록 해라. 네? 그걸 왜요? 그걸 왜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건데요? 이제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우리 집에 금고 있는 거 알지? 그 금고에 넣어두려고 한다. 그리고 아무리 네가 니네 친척들하고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그래도 결혼 소식은 다 귀에 들어가는 법이야. 너 어렸을 때도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이라고 그런 짓 못하겠니? 내가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놓을 것이고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적재적소에 쓸 예정이야. 너도 이제 곧 네 남편이 될 사람인데 아까울 것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남자한테 다 밀어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 금고에 잘 넣어두자. 너의 것이 우리 아들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냐? 좋은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마음으로 그리하자라는 것이니 오해 말고 중요한 서류 싹 다 챙겨서 들고 오도록 해라. 알겠냐? 엄마, 그건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 돈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나 밀어줄 사람이라니까. 오늘 인사 잘 드리고 이따 집으로 갈게요. 이 사람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많이 만들어 놓아요. 나 좋아하는 것만 해놓지 말고. 헤헤. 알았죠, 엄마?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저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극도로 꺼려하는 부류가 바로 제 돈에 침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엔 혈육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는 것 어린 나이에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저 소리 제 귀엔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장례식장에서 격투기 선수급으로 싸워댔던 친척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뭐라 옆에서 쫑알대긴 했는데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냥 저는 머릿속 생각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뭘까? 저 말의 의도에 대해서 말이죠.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제가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게 좋은 뜻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한 뒤 휴게소로 차를 돌렸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휴게소에 간 뒤 남자친구는 흡연구역으로 저는 화장실로 가다가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빠져나갔죠. 이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전화가 왔고 어디냐고 뭐냐고 어딜 간 거냐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부모님은 혼자 뵐 거야. 너는 거기서 알아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예 파워를 꺼버렸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부모님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디로 좀 가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도 않고 부모님 납골당 주변을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의 비참함. 진짜 나는 혼자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너무 슬프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어조는 친척들과 동일했어요. 제가 지레 겁을 먹고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친척들과 한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집 앞에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는데 뭐 말싸움 같은 걸 했고 왜 헤어져야 하냐 라는 말에 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냈기 때문이라고 하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역시 사연 많은 여자는 이런 게 안 된다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방어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제게 종이 쪼가리를 내미는 거예요. 택시비다. 네 부모 보러 가려고 했다가 네가 나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내 돈 날렸거든. 나 돈에 민감해. 이거 바로 이체해라. 그 좀 지켜주려고 한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너는 평생 이러래야. 이렇게 꼬여만 있으래라고. 붙여줄게. 나는 꼬였지만 너나 네 엄마는 침 흘리는 꼴을 보여준 거야. 왜 니네 집 금고에 넣니?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인다고? 아들 사업에? 아, 그래. 난 이렇게 꼬여 있을 거야. 그럼 너도 나한테 이체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빌려준 돈? 헤어지면 일시불로 갚겠단 그 돈 말이야. 잠시 멈칫하더니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 준다라고 한 뒤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도 헤어졌는데 깔끔하게 돈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 하고요. 사업 안정기였다니까요. 돈 줄 만한 여력이 되었는데도 제 연락을 싹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친척들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곱게 매너 있게 법으로 다가가면 차일피일 미뤄지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불법적이어도 그 돈 좀 못 받아도 좀 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막장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저희 전화를 피했거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니 좀 기다려라 라는 말만 들었고요. 똑똑한 놈이었기에 빼돌릴 거 다 빼돌린 상태라 저만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사람을 붙였습니다. 불법적으로요. 그래도 영업시간은 준수를 하는 사람들이더군요. 사람 붙여서 그 샌님 같은 놈 겁을 주니 돈이 들어오더군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 애걸복걸을 하더군요. 법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붙여서 망신을 당하고 들어눕는 상황 봐야지만 체면 생각하는 샌님들이라 그제서야 움직이더라고요. 다달이 돈을 받고 있고 수수료가 좀 센 편이라 좀 피해는 있지만 저는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이번 달은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저 자세가 아주 볼만합니다. 제게 택시비 영수증을 집어 던지던 놈이었는데 꼬이기만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런 걸 보는 게 아주 통쾌해요. 당연히 씁쓸함은 있지요. 하지만 사연 많은 사람이니만큼 해결하는 방법도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부모님께 다녀올 생각이에요. 이번 명절에도 역시 여행을 갔거든요. 외로운 마음도 들고 추운 마음도 들지만 어차피 인생은 혼자니까 그래도 잘 버텨보려고 해요. 언젠간, 정말 언젠가는 저의 이 추운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나타나긴 하겠죠.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